나는 이정희, 56의 평범한 주부다. 아이들이 모두 결혼해서 집을 떠난 뒤 우리 부부는 넓은 집에 단둘이 남았다. 처음엔 그것도 괜찮았고 조용하고 편안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고요함이 점점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특히 남편 철수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은퇴를 불과 몇 달 앞둔 그는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TV만 보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 식사를 하고 나면 리모컨을 들고 거실로 가서 저녁까지 그대로였다.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하고 표정도 없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화면만 응시했다. 나는 그런 남편을 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외로움을 느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았다. 밤에 잠들기 전 옆에 누운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 가슴이 먹먹해졌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된 걸까? 젊었을 땐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는 즐겁게 이야기할 대화의 주제도 어떠한 공감대도 없었다. 나는 이 상황을 바꾸고 싶어서 남편과 함께 뭐라도 해야겠다 생각했다. 어느 날 마트 문화센터에서 스포츠 댄스 교실 전단지를 받았다. 부부반 모집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고 순간 이거다 싶었다. 함께 몸을 움직이고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내면 남편도 조금은 활력을 되찾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가슴속에서 부풀어 올랐다. 집에 돌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우리 같이 춤 배워볼까요? 스포츠 댄스요. 철수는 TV에서 눈도 떼지 않고 대답했다. 춤은 무슨 춤? 나이 들어서 민망하게 그런 걸 왜 해? 나는 실망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며칠 동안 계속 남편을 설득했다. 함께 할 수 있는 취미가 필요하고 건강에도 좋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날 수 있다고 말이다. 결국 남편은 귀찮다는 듯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알았어.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 좀 해. 가보기나 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남편과 함께 뭔가를 시작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행복했다. 드디어 우리 부부에게도 변화가 올 것 같았다. 첫 수업 날 우리는 동네 문화센터 지하에 있는 작은 댄스홀로 향했다. 계단을 내려가며 남편은 내내 불평을 했다. 사람 창피하게 이 나이 먹고 무슨 춤을 배운다고 그래? 그의 팔을 꼭 잡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다들 처음이니까 부끄러울 것 없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밝은 조명과 경쾌한 음악이 우리를 맞이했다. 벽면은 전체가 거울이었고 마루는 매끄럽게 광이 나 있었다. 이미 몇 쌍의 부부들이 와 있었고 다들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우리와 비슷한 나이대여서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 곧 강사가 들어왔고 민서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이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으며 긴 생머리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몸매가 날씬했고 움직임 하나하나가 우아했다. 꽉 끼는 레깅스에 크롭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매력적인 젊은 몸매가 한눈에 드러났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강사 민서예요. 오늘부터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요. 그녀의 목소리는 밝고 경쾌했다. 첫인상부터 호감이 갔으며 민서는 한 쌍 한 쌍 돌아다니며 인사를 나눴다. 민서가 우리 앞에 섰을 때 남편은 고개도 제대로 들지 않았다. 민서는 웃으며 말했다. 남편분 표정이 너무 굳어 계시네요. 괜찮아요. 다들 처음엔 그래요. 금방 재밌어지실 거예요. 남편은 어색하게 웃었고 그 모습이 귀여워 보였다. 오랜만에 보는 남편의 미소였다. 수업은 기초 자세부터 시작됐다. 남자는 여자의 허리에 손을 얹고 여자는 남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기본 포지션이었다. 남편은 내 허리에 손을 올리면서도 어색해했다.
우리가 결혼한 지 30년도 넘었는데 이렇게 마주보고 서니 신혼 때처럼 어색했다. 민서가 음악을 틀고 기본 스텝을 가르쳤다. 하나, 둘, 셋, 넷. 박자에 맞춰 천천히 움직였으며 남편은 자꾸 발을 헛디뎠고 내 발을 밟기도 했다. 아, 미안해. 나는 괜찮다고 웃으며 말했다. 그런 남편의 모습조차 귀여워 보였다. 민서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남편분,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힘 빼고 음악에 몸을 맡겨보세요. 그녀는 남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고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 조금 풀렸다. 민서는 직접 시범을 보이며 설명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유연하고 우아했다. 남편은 그 모습을 집중해서 바라봤다. 그때 처음으로 남편이 무언가에 관심을 보이는 걸 봤다. 그때는 그 모습이 기뻤으며 드디어 남편에게도 변화가 시작되는 것 같았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예전보다 말이 많아졌다. 생각보다 어렵네. 박자 맞추는 게 쉽지 않아.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래도 재밌었잖아요. 다음 주도 가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남편과 함께 뭔가를 했다는 사실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그 후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는 댄스 교실에 갔다. 남편은 점점 춤에 익숙해졌다. 처음엔 어색하게 움직이던 몸이 이제는 제법 자연스러워 보였으며 나도 즐거웠다. 남편과 손을 잡고 음악에 맞춰 움직이는 시간이 행복했다. 무엇보다 남편의 표정이 살아났다. 예전처럼 멍한 눈빛이 아니었다. 민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박철수 씨, 요즘 정말 많이 늘었어요. 움직임이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남편은 쑥스럽게 웃었고 그 미소를 보며 나는 가슴이 뿌듯했다. 이 선택을 정말 잘한 것 같았다. 하지만 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남편은 집에서도 춤 동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TV 앞에 앉아 유명 댄서들의 공연을 보며 따라하려 했다. 처음엔 대견했으며 남편이 새로운 취미를 갖고 열정을 보이는 게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열정이 과해지는 것 같았다. 저녁 식사 후에도 거실에서 혼자 스텝을 연습했다. 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거나 집안일을 혼자 하고 있어도 도와주기는커녕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거울 앞에 서서 자세를 확인하고 춤 연습에만 몰두했다.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서 물었다. 요즘 춤에 푹 빠진 것 같네요. 철수는 천장을 보며 대답했다. 응, 너무 재밌어. 이렇게 뭔가에 집중하는 거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건 좋은데 너무 무리하지는 말아요. 당신 나이도 있고. 남편은 짧게 대답했다. 내가 알아서 해. 그 말투가 차갑게 느껴졌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슴 한편이 답답했다. 다음 수업날 민서가 새로운 동작을 가르쳤다. 회전이 들어간 복잡한 스텝이었고 남편은 열심히 따라했다. 그런데 자꾸 실수를 했다. 옆에서 함께 맞춰주려 했지만 나에게도 쉽지 않았다. 민서가 다가와 남편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힘을 주고 천천히 돌면서 스텝을 해보세요. 그녀는 직접 남편과 함께 동작을 시연했고 두 사람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민서의 몸이 남편에게 밀착되고 그녀의 손이 남편의 가슴에 닿았다. 남편은 민서를 따라하며 집중했지만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이 들었다. 질투까지는 아니었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았다. 민서는 웃으며 말했다. 그렇죠. 방금 너무 잘하셨어요. 지금 이 느낌 잊지 마세요. 남편은 환하게 웃었는데 그의 그런 미소를 오랜만에 봤다. 그런데
그 미소가 나를 향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강사 민서의 이야기를 꺼냈다. 민서 씨 가르치는 게 참 좋더라. 설명도 잘하고. 애써 밝게 대답했다. 그러게요. 친절하더라고요. 나이도 어린데 프로답게 잘 가르쳐. 나도 저 정도로만 춤출 수 있으면 좋겠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집에 돌아와서도 남편은 민서가 알려준 동작을 연습했다. 그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해졌다. 남편은 더 자주 춤 연습을 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칭을 하고 틈만 나면 스텝을 연습했다. 나와 대화하는 시간은 줄어들었고 식사 때도 TV에 댄스 영상을 틀어놓고 화면을 보며 밥을 먹었다. 댄스 강습을 다니기 전보다 더 우리 사이에 대화는 없어졌다. 외로웠다. 남편이 옆에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았다. 예전의 무기력한 모습보다 지금이 더 힘들었다. 그땐 적어도 종종 집안일을 돕기도 하고 내가 그의 곁에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이젠 나 없이도 남편이 너무 즐겁게 잘 지내는 것 같았다. 어느 목요일 수업날 민서가 공지를 했다. 다음 달에 작은 발표회를 할 거예요. 원하시는 분들은 참가해 보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재밌게 하면 돼요. 남편의 눈이 반짝였고 수업이 끝나고 그는 민서에게 다가갔다. 저희도 참가할 수 있을까요? 민서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 물론이죠. 박철수 씨 실력이면 충분해요. 남편은 기뻐하며 나를 돌아봤다. 여보, 우리도 한번 참가해보자. 당황스러웠고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춘다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남편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요, 한번 해봐요. 집에 돌아온 후 남편은 더 열심히 연습했다. 매일 몇 시간씩 거울 앞에 섰으며 나에게도 같이 연습하자고 해서 우리는 거실에서 함께 춤을 췄다. 처음엔 좋았다. 남편과 손을 잡고 움직이는 시간에 다시 남편과 가까워지는 것 같았지만 남편은 점점 완벽을 추구했고 내가 실수를 하면 짜증을 냈다. 아니, 왜 자꾸 박자를 놓쳐? 제발 집중 좀 해. 미안하다고 했지만 가슴이 아팠다. 남편과 함께 취미 생활을 즐기려고 시작한 건데 언제부턴가 의무처럼 느껴졌다. 남편은 민서가 가르쳐준 동작을 반복해서 연습했고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소외감을 느꼈다. 발표의 일주일 전 남편은 민서에게 개인 레슨을 요청했다. 추가 비용을 내고 따로 시간을 예약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 개인 레슨까지 꼭 받아야 되나요?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다. 제대로 하려면 필요하지. 발표에서 실수하고 싶지 않아. 남편의 표정과 말투가 너무 단호해서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부터 남편은 혼자 댄스홀에 갔고 나는 집에 혼자 남았다. 텅 빈 거실을 보며 눈물이 흘렀으며 이게 내가 원한 건가 싶었다. 남편이 할 길을 되찾길 바랬지만 이런 것은 아니었다. 남편은 살아났지만 나는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았다. 1시간 반쯤 지나 남편이 돌아왔고 표정이 밝았다. 민서 씨가 디테일하게 많이 알려줬어. 확실히 개인 레슨은 다르더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남편은 곧바로 거실로 가서 배운 걸 연습했다.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는데 외로움과 공허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발표회 당일이 왔고 우리는 일찍 문화센터에 도착했다. 무대가 꾸며져 있었고 조명도 설치돼 있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가족들과 친구들이 관객석에 앉아 있었다. 긴장이 되고 손이 떨렸지만 남편은 차분해 보였다. 오히려 들뜬 것 같았다. 민서가 다가와 우리를 격려했다. 긴장 풀고 그냥 즐기세요. 두 분 잘하실 거예요. 그녀는 남편의 어깨를 다독였으며
손길이 부드럽고 오래 머물렀다. 그 손길이 이상하게 신경 쓰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우리 차례가 됐어서 음악이 흘러나왔고 남편은 내 손을 잡고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다. 우리는 춤을 추기 시작했고 박자에 맞춰 움직였다. 남편은 집중했다. 나도 실수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런데 중간쯤 내가 발을 헛디뎠고 순간 균형이 흔들렸다. 남편의 표정이 굳었고 나도 당황스러웠지만 겨우 자세를 바로잡고 계속 춤을 췄다. 음악이 끝나고 우리는 박수를 받았다. 무대를 내려오며 남편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정색하며 말했다. 중간에 그런 실수를 왜 한 거야? 너 때문에 망쳤잖아? 그러게 같이 연습하자고 할 때 싫다고 하더니 나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남편은 어두운 표정으로 더 이상 아무 말도 말하지 않았다. 가슴이 무너졌다. 취미활동 발표회에서 실수 조금 한 것으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다. 발표회가 끝나고 회식 자리가 마련됐다. 근처 식당에서 수강생들이 모두 모였고 민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칭찬하며 돌아다녔다. 남편에게 왔을 때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박철수 씨, 정말 많이 늘었어. 처음에 비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남편은 쑥스럽게 웃었고 나는 그 미소가 낯설었다. 예전에 나를 보며 짓던 미소와는 미묘하게 달랐다. 민서는 자연스럽게 남편 옆에 앉았으며 둘은 춤,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그 옆에 앉아 있었지만 대화에 끼지 못했고 소외감이 밀려왔다. 다른 부부들은 서로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는데 나만 혼자인 것 같았다. 술이 몇 잔 돌아가자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민서가 남편에게 말했다. 오빠는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요. 오빠라는 호칭이 귀에 꽂혔다. 언제부터 오빠라고 불렀을까? 남편은 기분 좋게 웃었다. 다 민서 씨 덕분이죠. 민서는 남편의 팔을 가볍게 쳤다. 에이, 오빠가 재능이 있는 거죠. 강사 생활 하다 보면 센스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딱 보인다니까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다. 둘 사이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조용히 물었다. 요즘 춤 말고 다른 생각은 안 해요?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왜? 갑자기 그래. 춤이 재밌으니까 그러는 거지. 용기를 내서 말했다. 그래도 우리 둘이 같이 시간 보내려고 시작한 건데 요즘은 당신 혼자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무슨 소리야? 우리 같이 하고 있잖아.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남편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느껴졌다. 집에 도착해 각자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외로운 적이 없었다. 그 다음 주 수업에서 민서가 새로운 제안을 했다. 다음 달에 전국 아마추어 댄스 대회가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도전해 보세요. 남편은 즉시 관심을 보였고 수업 후 민서에게 물었다. 저도 나갈 수 있을까요? 민서는 망설이다 말했다. 철수 씨도 잘 아시지만 대회는 좀 더 준비가 필요해요. 개인 레슨을 더 받으시면 가능할 것도 같아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고 집에 돌아와 내게 말했다. 대회에 나가보고 싶어. 개인 레슨을 더 늘려야겠어. 나는 반대했다. 대회까지 나가야 해요? 그냥 취미로 즐기면 안 돼요? 남편은 짜증을 내며 왜 그래? 평생을 가족을 위해 일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 나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살면 안 돼? 애초에 당신이 같이 시작해보자고 했던 거잖아?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은 일주일에 3번씩 개인 레슨을 받기 시작했고
레슨이 없을 때에는 연습실에서 연습을 했다.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나는 혼자 저녁을 먹었다. 텅 빈 식탁에 혼자 앉아 있으니 눈물이 났다. 이게 뭔가 싶었다. 남편과 돈독한 사이를 위해 시작한 일인데 오히려 나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어느 날 남편이 늦게 들어왔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고 나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남편은 무심하게 대답했다. 레슨 끝나고 민서 씨랑 동작 몇 개 더 연습했어. 나는 참았던 감정이 터졌다. 레슨도 모자라서 따로 연습까지 같이 하나요? 민서 씨가 그렇게 좋아요? 남편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대회 준비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 나는 목소리를 높이며 춤이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은 요즘 가족보다 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남편도 화를 냈다. 가족 타령 좀 그만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그냥 취미 생활 하는 건데? 나는 울음을 터뜨리며 취미가 아니고 이건 집착이에요. 요즘 당신 너무 변했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거실에 혼자 남았다. 가슴이 찢어졌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거의 대화하지 않았다. 남편은 여전히 레슨을 받으러 다녔고 나는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다.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하소연은 했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으며 누구도 이 외로움을 이해하지 못했다. 남편이 있는데 혼자라는 이 모순된 감정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카톡을 보게 됐다. 남편이 컴퓨터에서 카톡을 하다가 로그아웃을 하지 않고 나갔던 것이었다. 민서였다. 손이 떨렸고 보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너무 궁금해서 볼 수밖에 없었다. 대화창을 켜자 민서와 남편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보였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오빠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벌써 또 보고 싶어요. 나도 내일 또 보고 싶은데. 그럼 내일 낮에 만나서 점심 같이 먹어요. 좋아. 어디서 볼까? 우리 지난번에 갔던 카페요. 거기 조용하고 동네 사람들도 잘 안 오잖아요. 나는 숨이 막혔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대화창을 계속 올려보자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다. 오빠 오늘 너무 멋있었어요. 제 심장이 막 뛰었어요. 오빠는 정말 나이가 믿기지 않아요. 젊은 남자들보다 훨씬 활력 있고 매력 있어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오랜만에 남자로 대접받는 기분이야. 오빠 부인은 오빠의 매력을 모르나 봐요. 제가 볼 땐 오빠는 정말 멋진 남자인데. 눈물이 쏟아졌고 더 스크롤을 올리자 사진도 있었다. 둘이 함께 카페에서 찍은 셀카였다. 민서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 웃고 있었고 남편도 같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또 다른 사진에는 둘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도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남편과 민서의 대화 내용이 믿기지 않아 다 읽어보았다. 오빠 어제 정말 행복했어요. 이렇게 행복한 건 처음이에요. 나도 민서 덕분에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야. 우리 계속 만날 수 있죠? 당연하지. 민서 없으면 난 이제 못 살 것 같아. 오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순간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입을 막고 울었다.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다니 30년을 함께한 아내에게도 그런 말은 하지 않던 사람인데 겨우 30 조금 지난 젊은 여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다니. 그때 현관문이 열렸고 남편이 들어왔다. 모니터를 끄자마자 남편이 들어와 내 얼굴을 보며 물었다. 안색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서 씨랑 당신 도대체 무슨 사이예요? 남편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무슨 소리야? 참았던 감정이 터졌다.
당신 카톡을 봤어요. 매일 만나고 사랑한다고 하고 이게 뭐예요? 남편의 얼굴이 새하얘지면서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는 변명하듯 말했다.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야. 나는 소리쳤다. 그냥 그렇게 된 게 어디 있어요? 당신 바람 피운 거잖아요. 남편이 짜증을 내면서 왜 남의 카톡을 몰래 보고 그래? 그게 먼저 잘못한 거 아니야? 나는 울면서 소리쳤다. 잘못은 당신이 한 거잖아요. 나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에게 사랑한다고 하고. 남편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 바람 피운 건 내가 잘못했어. 근데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당신은 날 늙은이 취급하지만 민서는 날 남자로 봐준다고. 웃음이 나왔다. 비참한 웃음이었다. 그래서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그게 변명이 된다고 생각해요? 변명이 아니라 사실이야. 난 민서랑 있을 때 내가 살아있는 기분이야. 온몸에 힘이 빠져 주저앉아 울었다. 30년을 함께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남편은 한참을 서 있다가 말했다. 미안해. 근데 나 이제 이 집에서 나갈게. 고개를 들어 남편을 봤다. 뭐라고요? 어차피 당신도 다 알게 되었고 더 이상은 사랑 없는 이런 결혼 생활 유지하고 싶지 않아. 민서랑 같이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그 말에 나는 숨이 막히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당신 정말 미쳤어요? 남편은 짐을 쌌다. 옷가지와 필요한 물건들을 가방에 넣었고 나는 그를 붙잡으려 했다. 가지 마요. 이렇게 가버리면 우리 애들은 어떡해요? 손주들은요? 남편은 내 손을 뿌리치며 아이들한테는 내가 얘기할게. 나는 울면서 매달렸다. 제발 가지 마요. 내가 잘할게. 내가 잘못했어요. 이미 늦었어. 난 결심했어. 그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고 나는 따라가며 울부짖었다. 제발 이러지 마요.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봐요. 지금 잠시 젊은 여자가 유혹하니 흔들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당신 후회할 거예요. 후회하지 않아. 사랑 없이 당신과 의무감으로 살았던 그 시간이 후회스러울 뿐이야. 남편은 모질게 말을 내뱉고는 문을 열고 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너무 컸으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다음 날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아빠한테 들었어요. 두 분 이혼하신다는 게 정말이에요? 나는 울면서 대답했다. 그래, 너희 아빠가 새파란 어린 여자랑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어. 아들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가 미쳤나 봐요. 제가 다시 말해볼게요. 하지만 아이들이 설득하고 말려도 소용없었다. 남편은 마음을 정한 것 같았으며 오히려 자기 인생이라며 간섭하지 말라고 했다. 딸이 울면서 전화를 했다. 엄마 어떡해요? 아빠가 진짜 이상해졌어요? 30대 초반 여자랑 같이 산다니요. 우리 가족이 무너지는 게 느껴졌다. 30년을 쌓아온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다. 일주일 후 남편은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를 보냈다. 그 서류를 보며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고 친구가 말했다. 소송에서 위자료라도 많이 받도록 해. 변호사를 선임했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집 컴퓨터에 저장된 카톡 메시지를 저장해두고 남편과 민서가 함께 다니는 것을 목격했다는 동네 주민들의 증언도 받아두었다. 두 분 자주 같이 오셨어요. 손도 잡고 다정해 보였어요. 그 말을 들으며 또 울었다. 내 남편이 젊은 여자와 손을 잡고 동네를 활보하고 다녔다는 게 수치스러웠다. 조정 날짜가 잡힌 날 법원에서 남편을 마주했다. 그는 민서와 함께 왔으며 민서는 화장을 진하게 하고 짧은 치마를 입고 남편의 팔짱을 끼고 있었다. 내 앞에서 뻔뻔하게 그런 모습을 보이다니 분노가 치밀었다.
아빠 같은 나이의 사람에게 꼬리치다니 부끄러운 줄 알아요. 민서는 오히려 더 당당했다. 사랑의 나이가 무슨 상관이고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나는 그녀에게 달려들고 싶었지만 법원이라 그럴 순 없었고 바로 조정이 시작됐다. 이혼 사유가 무엇입니까? 남편이 대답했다. 성격 차이입니다. 나는 소리쳤다. 성격 차이가 아니라 남편의 외도 때문이에요. 바로 저 여자요. 조정위원이 말했다. 진정하세요. 하지만 나는 진정할 수 없었다. 남편은 재산을 반반씩 나누자고 주장했고 나는 거부했다. 당신이 잘못해놓고 반을 가져가다니 말도 안 돼요. 변호사가 말했다.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이니 위자료를 청구하겠습니다. 남편은 인정했지만 금액을 깎으려 했고 몇 차례 조정 끝에 위자료는 1,000만 원으로 정해졌고 집은 팔아서 나누기로 했다. 비참했다. 30년의 결혼 생활이 돈으로 정리되고 있었다. 몇 달 후 재판이 끝났고 이혼이 확정됐다. 집이 팔리자 돈을 나눴고 나는 작은 빌라로 이사했다. 혼자 살기엔 충분했지만 쓸쓸했다. 아이들이 짐을 옮기는 걸 도와줬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아빠를 설득 못해서. 딸을 안아줬다. 너희 잘못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다. 이사를 마치고 혼자 빈 방에 앉았고 텅 빈 공간이 나를 압박했다. 이제 나는 정말 혼자다. 30년을 함께한 남편은 젊은 여자와 새 인생을 시작했고 나는 혼자 남았다. 며칠 후 동네에서 우연히 남편을 봤다. 민서와 함께 손을 잡고 웃으며 걷고 있었다. 남편은 완전히 젊어진 것 같았으며 옷차림도 달라졌다.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었는데 예전에는 절대 입지 않던 스타일이었다. 민서가 뭔가 말하자 남편은 크게 행복한 듯 웃었고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런 게 30년을 함께한 내 남편이었다니 심장이 시큰거렸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소주를 마시며 울고 있었는데 친구 전화가 왔다. 정이야, 괜찮아? 울면서 말했다. 괜찮을 리가 없잖아. 한순간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친구가 위로를 했지만 아무 소용 없었고 계속 술을 마셨고 늘 술에 취해서 잠들었다. 몇 달이 지났고 나는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고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으며 마트에 가도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것 같았다. 저 여자 남편이 젊은 여자 만나서 도망갔다는 소문이 퍼진 것 같았다. 점점 더 사람들을 피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아빠가 사업을 한대요. 놀라서 물었다. 무슨 사업? 아들이 대답했다. 댄스 학원이요. 그 어린 년이랑 같이 차린대요. 기가 막혔다. 남편의 퇴직금과 집을 판 돈으로 민서와 학원을 차린다는 거였다. 그 돈은 우리 부부가 평생 모은 돈이었다. 아이들 키우고 집장만 하느라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다. 그 돈을 젊은 여자와 사업에 쓴다니. 엄마, 제가 아무리 말려도 아빠가 제 말은 안 들어요. 한숨을 쉬었다. 그냥 놔둬. 아빠 인생이니까. 하지만 마음은 무너졌다. 남편은 모든 걸 민서에게 쏟아붓고 있었다. 몇 달 후 학원이 문을 열었다. 동네에서 좀 떨어진 곳이었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커플이 댄스 학원을 차렸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나는 그 학원 근처엔 절대 가지 않았다. 1년이 지났고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다. 아이들이 가끔 찾아왔지만 그들도 바빴다. 손주들을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예전에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TV를 보거나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친구가 전화를 했다. 정이야, 혹시 철수 씨 소식 들었니? 듣고 싶지 않았지만 친구는 계속 말했다. 학원이 잘 안 되나 봐.
수강생이 별로 없대. 쓴 웃음이 나왔지만 당연한 결과였다. 남편은 강사 경력도 없었고 민서도 동네 문화센터 강사였지 개인 학원을 차릴 만큼의 유능한 강사는 아니었다. 경쟁이 심한 취미 시장에서 대중적이지도 않은 스포츠 댄스로 버티기 어려웠을 것이다. 몇 달 후 또 소식이 들렸다. 권리금은커녕 보증금도 월세로 다 날아가고 빚만 잔뜩 남기고 학원이 문을 닫았다고 했다. 퇴직금도 집을 판 돈도 남편이 투자한 모든 돈은 다 날아갔다. 그 어린 년이 철수 씨를 떠났대.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철수 씨한테 이제 돈도 없으니 나이도 많고 성격이 안 맞다고 헤어지자고 하고서는 다른 젊은 남자 만나서 사귄대. 그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안타까우면서도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기쁘지는 않았다. 남편이 불행하다고 내가 행복해지는 건 아니었다. 한 달 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야? 목소리가 많이 늙었고 힘이 없었다. 여보, 어떻게 지내?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내가 왜 당신 여보예요? 그리고 내 안부를 당신이 왜 물어요?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미안해. 내가 정말 바보 같았어. 민서 꼬임에 넘어가서 돈도 다 날리고 그땐 내가 어떻게 됐었나 봐. 그저 슬픈 웃음만 나왔다. 그래서요. 이제 와서 나한테 뭘 바라는데요? 남편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아니요. 우린 이미 끝났어요. 당신 혼자 사세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이제 갈 데가 없어. 나는 전화를 끊었고 다시는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남편이 바람이 나서 나를 버리고 떠난다고 했을 때 내 잘못도 아니지만 그렇게 매달리며 빌었는데 이제 와서 그 여자와 헤어졌다고 돌아온다고 한다니 용서할 수 없었다. 며칠 후 아들이 전화했다. 엄마, 아빠가 고시원에 산대요. 돈이 하나도 없대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들이 계속 말했다. 제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아빠가 면목이 없다고 하시면서 거절했어요. 한숨을 쉬었다. 그냥 놔둬. 아들은 망설이다 말했다. 엄마는 아빠 안 도와주실 거예요?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니, 난 이제 그 사람과 아무 상관없어.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났고 나는 여전히 혼자 살았다. 아이들이 가끔 찾아왔고 손주들도 제법 컸다. 나는 그들을 보는 낙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행복하지는 않았다. 밤이 되어 텅 빈 집에 혼자 있다 보면 마음이 늘 공허했다. 나의 옆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다. 어느 날 딸이 와서 말했다. 엄마, 아빠가 많이 아프대요.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오빠랑 제가 조금씩 용돈을 보내드리긴 하는데 병원비도 없대요. 눈을 감았다. 남편이 아프다는 소식에 마음 한편이 아팠지만 그게 내 책임은 아니었다. 몇 달 후 딸이 울면서 전화했다. 엄마 아빠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지만 가지 않았다. 더 이상 그의 아내가 아니었고 아이들이 돌볼 것이라 생각했다. 일주일 후 아들이 전화가 왔다.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그 말에 나는 숨이 멎었고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뭐라고? 아들이 울면서 말했다. 심장마비래요. 차도가 있어서 퇴원하셨는데 다음날 고시원에서 혼자 돌아가셨어요.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남편이 혼자 고시원에서 외롭게 죽었다. 아무도 곁에 없이 혼자 죽었다. 미워했지만 그래도 3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기에 그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는 사실이 너무 슬퍼서 계속 눈물이 났다. 장례식장 빈소는 초라했고 조문객도 많지 않았다. 영정 속 남편은 젊고 밝은 모습으로 웃고 있었다.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게 우리의 끝이라니. 장례를 치르고 나서 나는 더 무너졌다. 남편이 죽었다는 현실이 실감났고 이제 정말 혼자였다. 복수할 상대도 없고 미워할 사람도 없이 그냥 혼자 남았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니 늙은 내 얼굴이 보였다. 주름투성이에 흰머리가 가득했고 눈빛도 생기가 없었다. 나는 완전히 망가졌다. 남편과 함께 보낸 30년, 그리고 혼자 보낸 몇 년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창밖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만약 그때 춤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여전히 무기력하게 살았겠지만 적어도 함께였을 것이다. 외로웠지만 헤어지진 않았을 것이고 함께 늙어갔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고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나는 혼자 남았고 남편은 죽었다. 우리는 둘 다 불행했고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았다. 춤은 멈췄고 음악도 끝났다. 이제 남은 건 정막뿐이었다. 민서는 어디선가 새로운 남자와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이다. 그녀만 행복하겠지. 우리 부부의 삶을 파괴하고 남편의 돈만 챙기고 떠난 그녀만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매일 젊고 행복했던 시절의 모습으로 남은 남편의 영정사진을 봤다. 그때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게 슬펐고 그 사진 앞에서 매일 울었다. 아이들이 걱정했다. 엄마, 요양병원 가실래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여기 혼자 있을래. 나 아직은 멀쩡해. 아이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시간이 흘렀고 나는 점점 더 망가졌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씻지도 않았다. 그냥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죽을 용기도 없었다. 그저 그런 하루하루를 보냈다. 춤으로 시작된 작은 변화가 내 인생 전체를 파괴했다. 남편을 활기 있게 만들려던 내 선택이 결국 모든 걸 망가뜨렸다. 가정도 사랑도 행복도 남편의 목숨도 모두 사라졌다. 남은 건 후회와 외로움뿐이었다. 텅 빈 방에서 나는 혼자 늙어가고 있었다. 의미 없이 산송장처럼 지내는 내 모습을 보고 딸이 이야기했다. 엄마, 아빠도 그렇게 허무하게 떠나보냈는데 엄마까지 이렇게 잃을 수는 없어요. 제발 이제 기운내고 엄마 삶을 찾아요. 딸은 내가 싫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내 빌라를 정리하고 나와 합가를 했다. 손자들의 밥을 챙겨주고 딸아이 집의 살림을 도와주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도 TV나 거리에서 스포츠 댄스를 배울 때 듣던 음악이 나오면 심장이 시큰거리고 그 악몽이 되살아난다. 수많은 부부들이 수십 년을 함께 살다 보면 분명 그들 중 누군가는 우리처럼 유혹에 흔들리는 상황이 올 것이다. 부부 사이는 함께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견디고 행복과 시련을 함께하고 아이를 키우며 살아온 그 시간 동안 쌓인 정이라는 끈끈한 유대감이 있다. 순간에 불타는 유혹에 흔들려 우리처럼 가정이 망가지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든다. 오늘도 저희 사랑과 전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